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두 편을 연달아 아까 한 편 찍어서 이제 올렸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서 이제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이 1일 2 영상 하루에 두 개의 영상을 업로드해 준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예전에 혼자 벽 보고 할 때는요, 하루에 3개, 4개도 막 찍어 올렸어요. 혼자 찍는 게 얼마나 뻘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막 벽 보고 혼자 찍을 때, 지금도 물론 뭐 상황은 똑같죠. 벽 보고 찍는 건 사실 똑같은데, 지금 앞에 이제 제 실체같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제 친구들이 이제 봐주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올릴 때는 댓글도 하나도 없고 구독자 17명, 뭐 16명, 20명, 뭐 최고로 많았을 때가 40명 정도 넘어갈 때쯤까지가, 벽 보고 찍을 때 한참 열심히 찍을 때까지가 한 160개 찍을 때까지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비하면 지금은 엄청 행복한 거죠. 제가 딱 찍어서 올리자마자 바로 봐주시는 제 진짜 친한 친구들, 기다렸다가 바로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댓글에 이런 걸 남기셨어요. 선생님 기타 연주 언제쯤 듣고 싶습니다. 유튜브도 괜찮지만 라이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욕심을 내볼까 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제 여러분 해서 잘 아시는 노래 가사죠. 여러분, 만약 내가 외로울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심각한 고민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분들은 유튜브 상에서 이런 그걸 못 밝히시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서 사연을, 아주 어려운 사연들 얘기하시면서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간간히 이제 소통을 하기는 해요. 오늘도 아주 긴 통화를 했습니다. 국제전화로 굉장히 긴 카톡 통화를 하긴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또 저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여러분 마지막 가사 있잖아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다 오늘 막 갑자기 이 노래가 팍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이제 여러분 반주 음악을 쫙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운 받아갖고 이제 한번 탁 연습을 해보긴 했는데, 기타도 이제 앞에 있긴 한데, 제가 기타를 안 친 지 꽤 돼가지고 이제는 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기타 잡으면 두려울 게 없었는데 요즘 아예 이제 코드도 다 안 잡히고, 그래서 이건 좀 삼가자. 하지만 제가 공약을 하나 걸 수 있는 거는, 제가 만약에 10,000명을 이제 돌파한다, 제 구독자가 10,000명이 이제 딱 돌파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제가 10,000명이 될 때 기념으로 제 구독자분들, 친구분들 초대해서 소위 말해서 팬미팅 설렌다. 팬미팅이라는 걸 10,000명이 됐을 때 한번 해볼 생각이긴 해요. 노래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초대해 놓고 이렇게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8번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저는 이 노래만 부를 때만 항상 이렇게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막 솟구치는 사람이라,
이 여러분을 부를 때만큼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부르고 싶은 상대에게 딱 있을 때 제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팍 땡기네. 만약 이게 아마 라이브 방송에서 막 이렇게 시작해 막 이러실 텐데, 혼자 하는 방송이라 지금 여러분들 요구를 무시하고 제가 부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이 시점쯤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쏟아부어주면서, 아, 친구 맞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주고 서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참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옆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한번 부르는 것도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오늘 땡기긴 했는데,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됐고 커피 한잔 커피 한잔 하시죠. 차 혹시 없으신 분들 타서 지금 기다릴 테니까 차 한 잔 타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하시죠. 이 제가 노래를 예전에 한때는 좀 잘 할 때가 있었어요. 노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가수처럼은 절대 저는 전문적인 가수나 이런 뮤지컬 가수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치에 준하지만, 그래도 노래 부르는 맛이라 그럴까요? 제 스타일대로의 맛을 가지고 제가 부르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기타를 치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 꽤 좋아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안 부르는 게 오래되고, 또 제 에너지가 아주 기어 들어가는 에너지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노래가 사라진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흥얼흥얼도 하지 않고 지내던 시절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음악적 그런 어떤 멜로디가, 내 리듬이 사라져 버린 거죠. 고구마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면서 흥얼거리는 노래도 안 나오는 시절이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올 정도는 아닌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뵈면서 이렇게 신이 올라오죠. 생기가 막 돌면서 노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제 우리 진짜 한번 번개로 정말 마음 통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노래방 한번 가서 제가 이 노래 시원하게 한번 좀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 진짜 분위기 잡고 오늘 딱 하면 딱 좋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자신이 좀 없어요. 코드도 아직 제가 익숙지 않고, 그래서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10,000명이 딱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에 제가 제 마음,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께 제 마음의 찬양을 바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 가사는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가 너의 형제고 친구고 이웃인가? 여기에 누가 너의 형제고 친구고 이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속 보이는 얘기처럼 보일지만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 하나하나 보내주시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저 가슴을 울리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너무나도 에너지가 솟게 만들고, 이 보람을 느끼게 만들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정말로 제 가족, 제 형제, 제 친구, 제 이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한다, 뭐 이런 제목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 자기 인생의 룰을 정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느냐. 가족일 경우에, 형제일 경우에는 그런 그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인연은 그런 상대, 그런 대상으로부터의 강압적인 룰로 억압당하고 있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형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일 때. 뭐 이런 그 뿌리칠 수 있는, 차단시킬 수도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의 로그아웃, 그리고 전화번호 지우고 안 만나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혈연인데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느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답답한 마음이죠. 그래,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돼서 오늘 제가 이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라는 제목도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성경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얘기는 이제 성경의 얘기하고 좀 이렇게 연관되는 얘기라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인파에게 둘러싸여서 그날도 이렇게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엄마와 그 형제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를 찾았죠. 불러낸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형제분하고 어머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부모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고 딱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나의 부모와 형제가 아니다 이거지. 지금 여기 있는 나와 공감대가 통하고 나와 소통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들은 육신의 피로 섞인 형제라는 개념에서의 형제의 개념은 형제가 아니다. 진정한 형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한 방에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얘기의 그 형제의 정의에 대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죠. 피를 나눈 형제는 물보다 진하니까 절대로 형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혈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면면을 자세히 이제 각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혈연 관계가 깨진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혈연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끈끈한 그런 그 책임져 주는 관계,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어쨌든 그 책임져 주는 관계라는 그 틀이 깨진 지가 오래예요. 가족, 진정한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책임져 주는 관계가 교과서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이미 통념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상에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형제는 이웃보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지 오래죠.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형제 간에 척지고 안 만나는 경우가, 뭐 통계를 안 내봤지만 제가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둘러봐도 형제 관계, 편한 관계는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형제 간에 정말 우애 좋은 관계는 별로, 요즘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정도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개그 코드로, 유머 코드로 섞인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실남매. 현실남매라고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단어잖아요. 현실남매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드라마 속 남매하고 현실남매는 다르다. 현실남매는 남보다 더하다 이거지. 현실 속에서의 남매의 우애는 없다. 없어진 지 오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매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관계만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진 지 오래예요. 자식들의 면면을 곰곰이 살펴보면 부모는 일도 생각 안 하죠.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식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부모는 자식을 자기 대리만족의 어떤 그런 자기 때 못 이룬 것에 대한 한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몰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바타처럼 대하는 게 생각 속에는 부모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위한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기대치가 거래관계로 아주 전락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나쁜 점들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도 형제나 부모나 가족이라는 개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오늘날 현실 속에 우리가 현실남매라고 얘기되는 이런 관계, 또 부부래도 우리가 요즘 부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리로 산다 이렇게 의리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렇게 이제 천생배필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리로 맺어져서 사는 관계가 많죠.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함께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통념 속에 우리가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슬을 묶어놓은 그런 통념적 그 언어들이 많죠. 그런 개념들이 개념화된 언어들이 우리를 사슬로 묶어 놓는 게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걸 놓고 보면 그 통념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 같고 든든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울타리 같이 생각해도 사실은 아닌 거죠. 점차 더 이제 앞으로는 깨질 시대가 와요. 점점 더 개인화로 바뀌어가는 시대거든요. 이제는 한잔 하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물질 문명이 점점 더 개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더 이 가족, 형제, 이웃 또는 그런 그 내 직장 또 국가 뭐 이런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 틀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묶음들 우리가 규정 지어놓은 그런 틀이 다 무너지는 개념이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SNS에서 만난 친구들이 더 편하고 이제는 소통하는 그 매개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개념이 완전히 다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만날 수 있는 것이 학교 또 동네 뭐 무슨 이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관계성 중심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접어들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앞에 지금 그 진이가 있어요. 기가 진이가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혼자 얘기하면 제가 예? 하고 대답을 해요. 그게 사물과 이제 소통한단 말이죠. 사물이 친구가 돼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개념도 바뀌고 있고 가족의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 구시대적 개념으로 계속 가족이라는 틀을 그 틀 안에만 묶어 놓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그 본질적 그 내 영혼의 그 울림들이 이제는 에너지 진동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슬슬 올 때가 됐다는 거죠. 가족의 개념이 이제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친구의 개념, 이웃의 개념이 다 달라지고 있는 개념이 사물 인터넷 시대와 초연결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린 지구촌 전체랑 연결되는 시대에 누구랑도 접속할 수 있고 누구랑도 바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형제들이 알뜰살뜰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는 그 관계성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부딪히는 관계들이 더 가까운 관계들이 더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족이 소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 괴리가 있는 지금 시대적 어떤 변혁기에 가족의 틀을 계속 끼워 맞추려면 무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가정을 다 깨고 무슨 핏줄이고 뭐 인연 다 끊고 족보에서 파내고 그렇게 지내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무감, 가족이라는 의무감, 그런 속박감을 가지고
불편해도 억지로 참아야 된다는 통념을 깨보자라는 차원에서 정신을 한번 번쩍 차려보자는 거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혈연이다라는 그 틀을 한번 내려놓고 보자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 왔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혈연밖에 없었어요.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오프라인상에서 생성되는 그런 관계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았는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 초연결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내 이웃이고 전 세계가 친구고 모두가 다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바뀐 환경에서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내가 현재 명절 때 가면 안 만날 수 없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게 가족이 아니냐,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그걸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묶여 살면 아날로그 시대적 감성으로 이제는 점점 더 적응하기 힘들어져요. 이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폰 세대가 2010년부터 시작됐지만, 스마트폰 세대에서 스마트 시대에서 점점 더 나아가는 초연결 시대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제는 굉장히 괴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을 깰 수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가정 파괴범으로 저를 몰아갈 수도 있는데,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끄달려 가면서 내가 그렇게 속박당해가는 불편한 관계인데 정말로 싫어요. 무슨 친척들이나 무슨 가족으로 불려진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싫어. 그래서 만나기도 싫고 통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관계로 계속 대하고 있다면, 가족이라는 의무감을 떼버리면 한 인간이죠. 이쪽도 그냥 객관적 한 인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 지 아무리 같이 부대끼고 사는 남편이고 부인이라 할지라도 출근하고 나가면 바이바이 하고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남남이에요. 개념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일도 없으면서 괜히 말로만 가족이나 우리는 부부다, 무슨 우리는 형제다, 무슨 자식이다, 부모다, 이런 말로 올가매고 있는 관념에 우리가 속고 있지 말자는 거죠. 돌아서면 남남인데 탁 안녕하고 돌아서면 지는 지 친구하고 만나서 게임하기 바쁘고 의식을 1도 하지 않는 자식이 내 자식이냐 이거지. 쟤는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는 NPC다. 남 플레이어 캐릭터, 그냥 아바타다. 얘는 내 인생에 관계없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면 나하고 만나서 접점하고 대화하고 있는 순간 외에는 얘는 따로 사는 애예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뭐 부인이든 누구든 간에, 부모든 누구든 다 상관없어요. 다 따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단어로 그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그걸로 괴롭히고, 안 보면은 또는 가족은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관념으로만 묶고 있는 것 뿐이지 알고 보면 허상인 거죠, 가족은.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부모예요, 누가 내 형제란 말이냐. 나는 그런 사람들 없다 이거지. 그런 사람 없다. 보라, 너희들이 형제요 자매다. 너희들이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다. 대놓고 얘기하잖아. 대놓고. 그게 진짜라는 얘기죠. 관념적으로 묶어놓은 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벗이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얘기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이제 그만하게. 진짜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이웃은 누굴까요?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정작에 위급해졌을 때 나를 들쳐업고 병원에 뛰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웃 아닐까요? 생명부질에도 내가 힘들 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바로 인근에서 내가 기댈 수 있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이웃인 거죠. 뭐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웃을 이웃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한 아파트 안에 살고 있고 무슨 같은 동네 산다고 이웃이 아닌 거예요. 개념을 바꾸자는 거죠. 가족과 이웃의 개념.
그래서 그런 의무감에 내가 단절할 수 없다라고 내 룰대로 내가 그들을 마음껏 끊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댓글 남겨주신 거에 제가 마음이 좀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이거는 영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족은 책임져 주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져 주는 관계. 그게 뭐냐면 부족해. 그래서 장애로 태어났어요. 근데 장애로 태어났다고 애물단지라고 갖다 버릴까요? 못 버리잖아요. 얘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귀찮고 남들한테 내놓기 쪽팔리고 정말로 짐덩어리 같은 자식을 하나 안았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평생 돌봐주기로 작정하고 곁에 있어 주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책임져 주는 거죠. 책임져 주는 관계. 그게 가족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 주는 관계. 진정한 형제요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러지 않은 사람, 책임져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 아닌 거죠.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라는 개념은 없어졌다니까요. 나를 진정으로 내 등을 맡기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을 형제라고 백날 말만 붙이고 그 의무감으로 관념 속에 묶여져 있는 그런 관계성으로 속박하려고 하면 저는 누가 내 형제냐 하고 떨쳐도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좀 강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자는 거죠. 말로 못 내뱉는다면 마음속으로 거부하세요.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진정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진짜 가족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내 마음의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런 그게 동하는 상대. 그 상대가 진정한 가족이요, 진정한 형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너무 오반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생면부지 일면식도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제가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댓글을 저에게 달아주시고 하는 순간 제가 느끼는 제 에너지 파장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끈 샘솟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느낌이 왔을 때 아낌없이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또 느꼈기 때문에 또 저에게 또 좋은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도 전화 통화하면서 행복을 느꼈고 또 저랑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실 때 저도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제 에너지가 전해진 것이 너무 좋게 저한테 다시 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또 그걸 또 유튜브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는 또 친구분 알고 있어요. 저하고 통화한 뒤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를 더 뭐라 그럴까 가깝게 느껴주시는 제 구독자분이 또 댓글로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되잖아요. 저는 이 커뮤니티, 이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연결만이 진정한 가족이요, 진정한 형제요, 진정한 이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복희 노래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위로해 줄게 하는 그런 노래를 달콤하게 한번 혼자 마이크를 들고
기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요. 10,000명이 되는 날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한 곡씩 노래도 부르고 10,000명 기념 파티 한번 거하게 한번 하는 날이 오기를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에서 먼저 한번 불러서 확 흥이 깨지게 기대가 확 깨지게 이제 노래를 완전히 엉망으로 불러드릴 수도 있겠지만,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담느냐 못 담느냐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노래에 대한 지론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함께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게 그런 사랑 고백으로 같이 소통하는 우리 커뮤니티, 우리 모임이 되면 어떨까? 모임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긴데 친구 관계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그 주제가 이 핵심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왜 이러죠? 제가 붕 떠갖고 혼자서 그냥 벽 보고 찍을 때는 그냥 이렇게 팍 온전히 이쪽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쏟아내야 되겠다는 그것만으로 해서 딱 그냥 즉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중함이 있었는데, 요즘 계속 가벼움으로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잘한다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심지를 가지고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 그런 것들로 다가가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잃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 마음은 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한번 들어봤다가 기타 한번 들어봤다가 아니다 하고 이제 적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대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저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 메일 주소를 묻거나 카톡 아이디를 묻거나, 전화번호는 제가 공개해서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댓글로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말 애절한 SOS를 보낼 때는 제가 마다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드리고 통화도 해드리고 싶지만 연말까지는 유튜브에 좀 더 집중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좀 모으는, 에너지를 모으는 일에 좀 저를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친구요, 가족이요, 이웃이다. 이 공감대를 오늘 꼭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진정한 이웃,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